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태양의 남중고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남중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확하게 남쪽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하루 중 가장 높이 떴을 때를 우리가 남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청구를 한번 이렇게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청구를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려놓고 여기가 천정, 북점, 남점, 천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평선이 이렇게 되겠죠. 지평선이 이렇게 되고, 자,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겠죠. 관측자의 머리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천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위도를 표시해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요각을 위도, 파이. 그 다음에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랑 같죠. 그러면 여기가 P, 여기에 있는 게 뭐야? 북극성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Q. 그 다음에 청구의 적도도 입체감을 살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를 뭐라고 놨었죠? 전에 서쪽, 여기는 동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이든 별이든 여기서 한번 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운동을 하는데 뭐랑 나란하게 운동을 해요? 뭐랑 나란하게 그려요? 청구의 적도랑 나란하게 그렸죠. 그럼 쭉쭉쭉쭉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여기가 뭡니까? 여기는 남쪽 좌우선이 되겠죠. 자, 전에 공부했었죠. 남쪽 좌우선. 그러면 얘가 남쪽 좌우선에 있는데 얘를 뭐라고 합니까? 남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내려갈 때는 쭉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지겠죠. 요 별이. 알겠습니까? 태양도 마찬가지겠죠. 태양이 여기서 떠서 남중에서 여기서 지겠죠. 그러면 자, 만약에 별이 여기 있을 때의 고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남중고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평선으로부터의 높이가 고도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H라고 놓으면 요거는 남중고도가 되는 거예요. H는. 자, H는 뭐가 된다? 남중고도. 자, 고도가 뭡니까? 지평선으로부터의 높이. 여러분들 얘가 지평선이죠? 자, 지평선으로부터의 높이가 남중고도. 요 별은 남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도라는 뜻이 지평선으로부터의 높이예요. 근데 얘가 남중에 있으니까 이제 남중고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림이 좀 복잡하네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 저기가 몇 도예요? 저기가 0도죠. 저기가 0도. 자, 그러면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지우고 좀 간단하게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림이 복잡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구를 이렇게 좀 작게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표시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자, 이렇게 놓고, 여기가 천정, 여기가 북점, 남점. 물론 관측자는 여기 서 있겠죠. 그럼 위도도 표시할게요. 자, 그러면 요각이 위도죠. 요각이 위도고,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 여기가 P, 여기가 Q. 그러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린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요게 지평선. 요게 지평선이고, 요게 뭐예요? 요 노란 거. 천구의 뭐예요? 적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별이 쭉 올라와서 만약에 여기 있었다. 그러면 여기가 뭡니까? 남쪽 좌우선이죠? 별이 남중했네요. 남중했어요. 그러면 남중고도 공부하는 거니까 요 별이 남중했는데 요각이 남중고도가 되겠죠. 요거를 H. 그래서 남중고도 한번 따져볼게요. 이게 뭐라고요? 남중고도. 그러니까 하루 중 가장 높이 떴을 때, 즉 정확하게 남쪽에 있을 때의 고도. 그게 남중고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남중고도를 식으로 나타낼 텐데 요각이 몇 도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도죠. 이렇게. 그러면 요각은 90도에서 뭐를 빼면 됩니까? 요각을 빼면 되죠. 그래서 90 마이너스 파이. 아, 요각이 90 마이너스 파이네요.
그러면 요 h 값과 같아지려면 요각 더하기 요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요각은 뭐예요? 적이죠, 적이. 적위. 적이가 뭐였죠? 청구의 적도로부터의 높이. 아하. 그러면 요 h라는 거는 요각 더하기 요각. 그죠? 요각이 요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이 90-파이죠. 그러니까 90-파이에서 델타 더하면 h 값과 같죠. 그래서 결국은 90-위도 플러스 뭡니까? 적이. 이렇게 해서 남중고도 공식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남중고도는 90도. 그죠? 90도 빼기 위도 더하기 뭐가 됩니까? 적위.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만약에 암기를 못했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려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태양의 남중고도라는 것을 배워봤어요. 뭐 태양이든 별이든 여기 있으면은 뭐를 한 거야? 남중을 한 거죠. 자, 잘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제 태양의 남중고도를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화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태양의 적도좌표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적도좌표 배웠죠? 적도좌표에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적경과 적이가 있었죠. 자, 적도좌표는 적경과 적이가 있었는데, 자, 누구의 적도좌표를 배우는 거야? 태양. 이거 중요합니다. 자, 태양의 적도좌표 꼭 암기하시고, 춘하 추동 이렇게 써 있네요. 춘하 추동이 뭔지는 다 아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봄에 태양의 적경은 0시, 여름에는 6시, 가을에는 12시, 겨울에는 18시. 근데 봄이 언제냐면 충분히 3월 21일, 대략 3월 21일이 충분이고, 그 다음에 하지는 6월 22일, 그 다음에 추분은 9월 23일.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동지는 12월 22일. 요것도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자, 춘분 3월 며칠? 21일. 하지 6월 22일. 그 다음에 추분 9월 23일. 그 다음에 동지 12월 22일. 아시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메모하셨다가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봄에 태양의 적경은 0시, 여름에는 6시, 가을에는 12시, 겨울에는 18시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봄에는 0시, 여름에는 6시, 가을에는 12시, 겨울에는 18시. 그 다음에 적이는 봄에는 태양의 적이가 0도, 여름에는 23.5도, 가을에는 0도, 겨울에는 마이너스 23.5도. 그럼 적이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청구의 적도에서 위쪽으로 가면은 플러스 방향, 아래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양의 적도좌표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한번 공부해 볼까요? 계절에 따른 태양의 일주운동. 자, 계절에 따른 태양의 일주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여러분들 여름에 태양이 뜨는 방향과 뭐 겨울에 태양이 뜨는 방향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선 청구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청구를 그렸죠. 자, 청구를 그렸고 이제 표시를 해야죠. 이제 여러분들 많이 했으니까 조금씩 익숙해집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천정이라고 쓰고 북점, 남점, 천저 쓰고요. 그 다음에 뭐를 써야 돼요? 지평선을 쓰면 되죠. 이렇게. 지평선을 그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위도 표시해야죠. 위도. 자, 적당히 한 요 정도로 할까요? 조금 휘어졌네요. 자, 지우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요각이 위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청구의 북극과 남극을 표시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P, 여기 있는 게 북극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청구의 남극 Q. 그 다음에 청구의 적도를 좀 입체감을 살려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 청구 그리는 연습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이 되는데 좀 전에 춘하추동 배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그 배웠으니까 예를 들어서 봄에는 태양이 여기 있어요. 봄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청구의 적도니까 저기가 0도죠. 그럼 얘는 봄하고 가을이 되겠죠. 춘추, 봄, 가을. 아, 봄, 가을에는 태양의 저기가 0도니까 태양이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태양이 여기서 몇 도 올라와요? 플러스 23.5도 올라오죠. 왜냐하면 자, 일단 쓸게요. 플러스 23.5도. 그럼 요게 하지가 돼요. 하지. 여름. 여름에는 태양의 저기가 플러스 23.5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어떻게 되냐면 23.5도 내려와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겨울에는 태양의 저기가 마이너스 23. 몇 도? 5도. 그럼 여기가 동지가 되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태양이든 별이든 청구의 적도와 나란하게 운동을 하죠.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게 청구의 적도니까 나란하게 이렇게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태양의 일직선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뜨네요, 태양이. 그럼 여름에는 태양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죠? 질 때는 이렇게. 그래서 어디서 져요? 여기서 태양이 지죠? 그러면 북동에서 떠서 태양이 북동에서 떠서 어디서 져요? 북서에서 지죠. 아하, 여름에는 태양이 북동에서 떠서 어디서 진다? 북서에서 진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름에는 낮의 길이가 길죠? 어때요? 지평선 위에 있는 호의 길이가 길죠? 여기는 짧고. 그러니까 여름은 낮이 길고 밤이 짧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태양이 지평선 위에 있는 시간이 길어요. 아래에 있는 시간은 짧고. 그래서 여름은 낮이 길다. 그 다음에 봄하고 가을에는 태양이 당연히 어때요? 청구의 적도를 움직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동쪽에서 뜨네요. 정확하게 동쪽에서 떠서 남정한 다음에 질 때도 정확하게 서쪽에서 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떠서 서쪽으로 지네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그죠? 그러면 요 호의 길이와 지평선 아래에 있는 호의 길이는 같겠죠. 그래서 봄하고 가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거 꼭 암기하셔야 될 게 뭐였죠? 아, 정확히 동쪽에서 떠서 태양이 정확히 동쪽에서 떠서 정확히 서쪽에서 진다는 거죠. 정확히 동쪽, 정확히 서쪽. 그죠? 그러니까 정동에서 떠서 정서에서 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봄, 가을에 태양의 저기가 몇 도입니까? 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동지. 동지는, 자, 청구의 적도랑 나란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동지도.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이 색깔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뜨네요? 자, 태양이 여기서 뜨는데, 떴다가 남정하네요? 남정했다가 또 지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떠서 남정했다가 지는데 요 호의 길이가 짧다는 거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겨울에는 낮의 길이가 짧죠. 그리고 지평선 아래에 있는 시간은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좀 입체감을 살려서 그려보면 아, 겨울에는 떠 있는 시간은 짧고 지평선 아래에 있는 시간은 길어요. 그러니까 겨울은 낮의 길이가 짧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태양이 여기서 뜨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남동이죠, 남동. 겨울에는 태양이 남동에서 떠서 겨울에는 태양이 어디서 떠? 이게 동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죠. 그러니까 남동에서 떠서 남서에서 지네요. 남동에서 쭉 떠서 남중한 다음에 쭉 내려오죠, 이렇게. 남서쪽에서 지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겨울에는 동지에는 남동에서 떠서 남서에서 지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낮의 길이가 짧고 밤의 길이는 길다. 그죠? 그리고 이런 일주운동을 할 때는 뭐랑 나란하게 일주운동을 합니까? 청구의 적도랑 나란하게 일주운동을 하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여름에는 태양의 저기가 플러스 23.5도고 태양이 북동에서 떠서 어디서 져? 북서에서 지고. 아시겠죠? 낮의 길이 길고. 봄하고 가을에는 저기가 0도고 정확히 동쪽에서 떠서 정확히 서쪽에서 지고. 겨울에는 어디서 떠요? 남쪽, 동쪽. 남동에서 뜨죠.
남동에서 떠서 어디서 져? 남서에서. 남동에서 떠서 남서에서 지죠. 그리고 낮의 길이는 짧아요.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태양이 뜨는 위치가 다르다는 것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잘 알아두시고요. 여름에 태양의 저기가 플러스 23.5도, 봄, 가을에는 0도, 겨울에는 마이너스 23.5도. 이것도 꼭 잘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또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